손을 꽂혀줘야 돼. 가까이. 가까이. 됐어. 오케이. 됐어. 흐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바이블에서 질문할까요? 몇 번? 몇 번? 351번? 네. 351번 봅시다. EX분의 EZ분의 X 플러스 Y 얘가 X분의 Y 플러스 2는 Y분의 2Z 플러스 X 끝에 X, Y 지분의 X 세제곱, Y 세제곱 플러스 G 세제곱 이렇게 있어. 어렵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는 해봤을지 모르겠네. 얘하고 얘가 서로 똑같잖아. 그치?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얘는 K라고 놓고 같은 값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지분의 X 플러스 Y가 K니까 X 플러스 Y가 이 지분의 K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방법으로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세 개의 식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식을 가만히 보면 X하고 Y의 개수는 모두 1인데 Z의 개수가 2란 말이에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변변식을 더하게 되면 X, Y 플러스 2G의 2배가 되는 것이고 보면은 X, Y, 2G의 K 값이 묶여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선생님 이거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나누려면 0이 아니라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 맨 끝에 보니까 저기 나와 있는 저 다항식이 0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럼 나누어라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얘가 0이 아니니까 여기 K 값은 얼마나 된다? 2가 된다. 지금 얘는 같은 유리식의 값을 갖고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K 값이 2니까 K 대신 여기다 2를 따라 씁니다. 그럼 얼마가 돼? X 플러스 Y는 4배 Z의 값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Y 플러스 2는 X가 되는 것이고 2Z 플러스 X는 2배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이 식을 가지고 XY 지분의 X세제곱 Y 플러스 각각 세제곱의 합을 구하는 지금 문제는 얘를 구하는 과정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미지수가 3개인데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각각의 하나하나의 값들을 구하든지 또는 관계식을 구해서 잘 보시면 얘가 동차식이에요. 얘도 3차, 얘도 3차 모두 3차식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연립을 하게 돼서 한 문자의 식으로 나타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립할까? 이 두 개의 식을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배의 z 값이 0이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배의 z 값이 0이니까 변변 빼볼게요. 일단 y가 소거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배의 z 값이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맞나요? 식을 뭔가 잘못 썼는데 어딘가를? 그렇지 않니 얘들아? 지금 얘를 넘겼죠? 그렇지.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치? 플러스 2.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겠고 그럼 3배의 z의 값이 되는 것이 x가 되겠고 그죠? 여기 빼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x라는 것이 3배의 z가 된다는 뜻이야. 맞죠? 그냥 하나의 조건 나왔으면 나오면 된 거예요. 그럼 x에다가 3배의 z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y도 z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대입하세요. 전부 다 x, y가 소거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는 일단은 우리는 이 프리콘 자체는 얘네들의 유리식의 값이 같음을 이용했는데 우린 이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뭐라고 배웠어? 라비의 리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더함값을 미니까 이 주어지는 값들이 서로 똑같으면 분모의 합분의 분자의 합이 서로 똑같다. 그것이 방금 했던 요구할 거야. 그거는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그지? 근데 색깔을 바꿔서 얘가 예를 들면 0이라고 칩시다. 얘가 0이 되면 x 플러스 y 이 자리가 마이너스 2z가 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나오게 된다.
두 개 있고 어렵습니다. 외우기 쉽지 않으니까.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x, y, z 조건을 갖다 찾는 거니까 역시 연립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는 조금 더 좀 복잡하고 요구하는 문제로서 그냥 나온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식들을 계산해서 풀어요. 어쨌든 답이 A에 관한 문제였어요. 알겠죠? 또 다른 질문? 361번. 응? 361번. 361번 보겠습니다. 유리함수 문제야, 그치? 유리함수 문제. 거기에 핵심은 일단 fx가 10을 정합니다. 2x-1분의 ax가 되고 x가 2분의 1이 아닌 곳을 씁니다. 당연히 분모가 이기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그 둘째 줄에 있는 조건의 식이 뭐니 얘들아? f합성 f의 결과가 항등함수라는 거지. 그치? 근데 지난 시간에 나왔었네? 항등함수랑 얘는 주어진 함수와 외역함수가 서로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죠? 그러니까 얘 역함수로 합시다.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얘하고 얘 자리와 부호로 바꾼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는 2x a가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a 1이 올라니까 x로 끝이야. 그럼 얘놈과 얘는 서로 똑같아지면 a 값을 1 정하시면 돼. 알았죠? 다음 362번 역시 얘처럼 하시면 돼요. 미지수가 3개인데 조건이 2개밖에 없어요. 한 문자로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두 개의 식이 있죠? 어떤 게 편할까? y 개수가 모두 다르네. 한쪽에 1을 곱해요. 첫째 식이다. 그래서 각각을 변변 어떻게 할까? 1을 곱해서 빼버리면 x가 소거되니까요. yj 공개식이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비의 값을 한 문자로 예수는 나타내 주시면 돼요. 비의 값 아니면 또 질문 없나요? 그럼 이거 완료된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유리 함수까지가 다 끝났죠? 이제 무리함수 할 차례인데 수학 원을 좀 봅시다. 주말에 수원 한다고 했으니까 수원 책 보세요. 지난 시간에 수원하면서 간단한 계산 법칙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14쪽을 봅시다. 이제 14쪽 14쪽에 보시면 거기 맨 위에 있는 거듭제곱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지금 다 해드렸고요. 그 밑에 있는 증명 과정들 자세히 보시면 좋겠지만 그게 익숙치 않은 이야기들이니까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15쪽에 보면 15쪽에 보면 체크 1번이 나와 있어요. 그래? 체크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 왼쪽에 있는 거듭제곱의 법칙을 가지고 그대로 외워서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나온 공식이라는 그런 성질들은 우리가 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거기 왼쪽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연습하시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시는데 뒤쪽에 있는 개념 문제가 오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문제를 풀어드리면 여러분 집에서 비슷한 걸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쪽이 2번 문제 이거 아직 안 했죠? 그죠? 맞습니까? 했니? 선생님 풀어주라고. 그렇죠. 선생님 풀어드릴게요. 1번 하나씩 볼게요.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있어. 81 곱하기 얘를 어떻게 읽어요? 세제곱분 루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세제곱분 루트 그리고 루트 256 그리고 나는 루트에 세제곱분 루트 4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얘네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전부 다 거듭제곱분을 고치면 편하긴 합니다. 근데 반응하기 전에 이거 하나 알면 편하다 그랬죠? n제곱 루트 a의 m제곱이라는 것이 a의 n분의 m 거듭제곱이 성립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그렇게 지수로 고쳐서 푸는 방법이 있어. 모든 거듭제곱을 지수로 고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일단 계산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겠죠. 근데 숫자들 잘 보시면 전부 다 거듭제곱의 형태야. 얘는 뭔데? 얘는 3의 4제곱이에요. 그렇죠? 256은요? 2의 8제곱이죠? 그 다음에 3이 2의 제곱이야. 그럼 각들의 계산이 이루어지면 돼. 자 먼저 여기 그놈 거듭제곱이 번복이 될 때는 어떻게 했나? 얘랑 곱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2가 생략된 거야. 제곱근. 그죠? 그러니까 얘는 4제곱 루트 81 이렇게 놓으시면 돼. 근데 하시면서 어차피 우리가 할 얘기니까 얘는 3의 4제곱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다음 곱하기
여기는 세제곱은 여기 제곱이니까 6제곱 루트. 그리고 여기에 몇 제곱? 8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누어서요. 2, 3, 6과 6제곱 루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뭔가 보이네요. 3은 더 이상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4제곱은 루트 3의 4제곱 양수니까 이 값은 그대로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6제곱근이죠. 나눗셈이야. 안으로 들어가서 6제곱 하시면 2의 8제곱 나누기 2의 제곱. 그럼 이게 6제곱이 되겠죠. 역시 이 값은 그대로 2가 되고 정답은 6. 천천히 쓰시면 되고, 어쨌든 오늘까지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패턴이 있으니까 부터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세제곱 루트 243. 세제곱 루트에 8 나누기 루트 안에 세제곱 루트에 36 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243은 3의 5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세제곱 루트 3의 5제곱, 세제곱 루트 2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18이니까 여기는 얼마? 6제곱이죠. 앞에 세제곱 또 있나? 설마? 아니죠? 그래서 루트 36이니까 6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이면서 분리하는 게 좋다. 그럼 이끼리 3끼리 따로따로 붙여서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3의 3분의 5제곱 그리고 곱하기 3이 여기 또 있죠? 얘는 3의 3분의 2제곱 그리고 여기는 나누기 3의 6분의 2제곱 이렇게 지수의 꼴로 계산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거듭제곱근으로 붙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의 적용을 똑같이 받는다고 했어.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거듭제곱은 통일시키는지, 그러니까 n제곱 루트 a의 n제곱이 나오면 여기가 np 거듭제곱, 여기가 np제곱 분수꼴로 써, 그죠? 그래서 여기가 세제곱근이잖아요. 여기 6제곱근이죠. 똑같이 6제곱을 맞춰줍시다. 전체를. 그렇게 되면 여기를 2를 곱한 거니까 여기도 지수에다 2를 곱하시면 돼. 그럼 얘하고 얘는 곱하기 왜 나눗셈이니까 분모에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를 곱하니까 3의 10제곱, 2의 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는 얼마가 되니? 약분이 됐네. 그럼 나머지 전부 다 3의 거듭제곱이 되겠죠? 전부 다 14 빼기 2 얼마야? 12. 그래서 3의 답은 9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천천히 하십시오. 그렇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4제곱분의 루트 그 안에 세제곱분 루트 a 5제곱 루트 a 세제곱분의 루트에 5제곱 루트 a 분의 4제곱 루트 a 그 다음 곱하기 5제곱분 루트에 4제곱분 루트 a 여기는 세제곱분 루트 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죠? 우리가 이거 n제곱분 안에 m제곱분 루트 a가 들어있으면 거듭제곱분의 곱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치? 그리고 분자분도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분자는 전부 다 근호 안에 루트가 또 들어있잖아. 그치? 그리고 a 하나죠. a의 지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4, 5, 20제곱분 얘는 12제곱분이야. 되게 복잡하죠. 일단은 한번 하지 마시고 통일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얘를 먼저 풀어요. 그러면 통일이 가능했어? 4, 5, 20제곱분 루트 a야. 그럼 여기는 12제곱분 루트 a 이렇게 풀리겠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겠네? 분수됐어.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혹시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하시고 안 된다면 거듭제곱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4, 5, 20이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20 또 있어요. 그렇지?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돼요.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4, 30이면 12가 있을까? 있네요. 그럼 여기도 약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번째. 자, 요걸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요. 세제곱분 루트 a에 또 루트에 a에 루트 a 헷갈리니까 저는 선생님이 그냥 지수로 편하게 풀래요. 가능합니다. 얘를 지수로 푼다고 한다면 안쪽부터 푸는 거죠. 얘는 a의 몇 제곱인 거니? 2분의 1제곱이야. 그죠? 여기 2분의 1제곱이야. 내 짝이나 딱 맞네요. 다시. a 2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만 갖다 쓸게. 여기가 1제곱. 여기 2분의 1제곱에
범위니까 지수끼리 덧셈이야. 맞죠? 그 다음에 전체 루트가 있지. 전체 루트니까 다시 2분의 1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1이니까 다시 더하기 1이겠고요. 마지막 전체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3분의 1을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시면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복잡하잖아요. 하나씩 갑시다. 미시 A가 3가지나, 그지? 쪼개서. 짠. 각각의 A에 영향을 받는 것들만 쓰시고 우리 덧셈 뺄셈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얘는 뭐야? 이거는 그냥 세제곱 루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의 3분의 1제곱 보시면 돼. 됐죠? 그 다음 이 두 번째 A라는 것은 세제곱근과 루트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6제곱근 루트 A야. 그러니까 여기는 6분의 1제곱 보시고 마지막 A는 얼마? 3개의 제곱. 세제곱, 제곱근 얼마? 12분의 1. 됐니? 이러면 계산이 풀려서 전부 다 12로 통과합시다. 12분의 4, 12분의 2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 또는 12제곱은 루트 A의 7제곱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 알겠습니까? 천천히 계산이 좀 이루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듭제곱분에 관한 이야기 한번 써봤어요. 여기 뭐 따로 필기할 거나 그런 거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밑에 뭐 프리 같은 데 있는데 이걸 먼저 해야 돼, 저걸 먼저 해야 돼, 그거는 상관이 없고 계산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연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떤 게 빠를까? 그럼 나중에 얘기해요. 우리 지금 자, 이제 17쪽 보겠습니다. 17쪽. 대체로 질문들을 하시다 보면 거의 다 비슷하고요. 알아야 될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좀 챙겨야겠구나 그런 내용들이 프리에 들어있으니까 생각하시고 옆에 보시면 거듭제곱분 자리에 n자리가 양의 정수 또는 0, 음수가 있는 정수 범위까지가 확정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학교 범위까지는 지수에다 뭘 쓸 수 있다고 했어? 자연수만 가지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끼리의 법칙에 따라서 특히나 나눗셈을 할 때 나눗셈을 하게 되면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어떤 게 더 크냐였죠. 그치? 그거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분자에서 지수를 빼기도 하고 그러나 이 지수 범위에 정수, 유리수, 우리 유리수까지 사용한다고 했거든. 범위를 확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맘대로 지수 법칙이 허용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 A제곱 나누기 A제곱을 하면 빼야 한다. 0제곱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1인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식이 A에 0이 아닌 식의 0제곱은 1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지수가 음수가 나오는 것들은 거듭제곱분의 1의 형태의 역수로서 그렇게 약속을 하자, 기억하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18쪽에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법칙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수법칙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문제를 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수법칙을 그대로 적용시켜라. 그리고 지수 자리에는 유리수, 실수까지 다 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리수, 분수 지수까지 실제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자, 19쪽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얘기네. 지수 자리에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한다는 얘기야. 특히나 그 19쪽에 첫 번째 있는 동그라미 저기 있죠? 어디 있어? 아까 잊어봤는데 지웠네. n제곱 루트 a의 m제곱. 얘를 a의 n분의 m제곱의 유리수 지수로서 좀 기억을 해주자라는 얘기야. 그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뒤로 갔더니 또 지수법칙이 또 나왔어요. 20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 범위에 있을 때도 같은 지수 법칙의 영향을 받는다. 이 책은 이걸로 끝났는데 다른 책은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한 책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연습을 했잖아요. 이제 똑같이 하는 거. 근데 거기 숫자가 나왔죠? 3번 문제입니다. 21쪽에 3번이에요. 첫 번째 세제곱분 루트 a의 제곱 여기가 4제곱분 루트 a의 세제곱 6제곱분 루트 a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유리수 지수로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 할 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고 여기는 6인데 여기 한 것처럼 똑같이 거듭제곱분자를 12로 통일을 시키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 그럼 한번 해봅시다. 12제곱은 루트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12는 3을 못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3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A의 9제곱 맞지? 그럼 여기는 2를 곱한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 A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4를 곱한 거니까 A의 8제곱 맞아? 그러면 12제곱 루트에 치수끼리 계산해보세요. 얼마? A 세제곱이죠. 맞지? 계산한 거야. 그럼 A의 얼마? A제곱 루트 A 이렇게만 나오겠네. 상관없어요. 또는 여기 아까 한 것처럼 전부 다 치수를 유수로 바꾸는 거죠. A, B,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3제곱이야. 얘는 6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3분의 2제곱이니까 분모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올까? 계산하면 A의 4분의 1제곱 나와야겠지. 똑같은 계산법이죠. 그렇지? 우리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근원의 근과 역시 계산 없이 나눗셈의 계산이 있어요. 전체 큰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A제곱 B 나누기 세제곱은 루트에 A, B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왔어. 이번엔 지수를 한번 써볼까 우리? 써보자. 일단 여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A만 쳐다본다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야. 이 안쪽을 처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제곱분이고 여기는 제곱분이잖아. 그쵸? 어떻게 할까? 6제곱 통일 한번 시켜볼까요? 아니면 지수를 한다고 했다면 어떻게 돼? 요놈의 다 전체 2분의 1제곱이잖아. 그쵸? 그래서 A제곱 B 전체 2분의 1제곱을 썼어요. 그 다음 나누기 A, B 제곱 전체 3분의 1제곱. 그쵸? 그리고 나서 바깥쪽으로 쓰니까 2분의 1제곱 이렇게 먼저 쓰시고 그 다음 바깥쪽에 헷갈리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지수 법칙이니까 A의 1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 그죠? A의 3분의 1제곱인데 나누기니까 A의 이 자리를 갖다가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B의 3분의 2제곱 그리고 전체 2분의 1제곱 해도 돼. 그 다음에 A끼리 묶어준다면 A 그리고 3분이니까 지수끼리 빼주는 거죠. 3분의 2제곱. 그지? 그 다음에 B에는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2예요. 맞지? 음수 거듭에 와 된다고 했잖아. 그 전체 2분의 1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A의 3분의 1제곱 나오고요. 조심하세요. B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2분의 1제곱이잖아. 12분의 1제곱 뭔데? 분모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세제곱 루트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별로 이쁜 형태는 아니야. 그냥 계산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그나마 조금 매끄러운 연산, 매끄럽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눈에 익혀왔던 그런 형태다. 대신 지수가 그닥 이쁘지 않습니다. 유리수기 때문에. 네 번째 문제. A, B가 모두 양수죠? 양수의 범위에서 생각을 하니까 A의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B 4분의 1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아 이거 그거 똑같겠네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 두 개만 딱 보세요. 합차의 곱이죠. 그죠? 합차의 곱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얘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제곱이야. 제곱이라고 해서 16제곱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요. 얘의 제곱은 지수끼리는 곱하는 거니까 이 자리가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대에서 이제 우리는 요놈과 요놈 곱하다 보니 또 합차의 곱이죠. 그럼 2분의 1제곱의 제곱은 그냥 A의 1제곱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A-B 이렇게 정리가 될게요. 두 번째 문제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이야. 그리고 뒤쪽이 꼭 2와 같죠. B의 3분의 2제곱인데 뭐라고 볼까니? x-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의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공식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세제곱 하니까 a, 여기다 세제곱 하니까 b 이렇게 해서 값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했으니까 어쨌든 곱셈 공식의 변형 역시 나오고 있어요. 5번 문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뭐예요? 역수관계죠. 얘의 차가 4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에서 얘가 0보다 크대요. 좀 이따 보시면 혹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0보다 큰 것과 1보다 큰 것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뭐냐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결과를 묻고 있어. 차수를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곱셈공식 변형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냐면 x 플러스 y, xy 이렇게 주어져.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할 수 있죠. 세제곱 구할 수 있죠. 4제곱, 5제곱 차수가 높은 지수들의 거듭제곱의 결과를 곱셈공식 변형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놈을 가지고 차수는 똑같거든요. x-y의 값을 직접 구할 수 있느냐? 식의 변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수를 좀 높여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은 차수가 2분의 1제곱, A 1제곱이니까 차수가 높은 거지. 여기다 어떻게 하면 얘가 1이 만들어져?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시면 돼요. 지수에다가 2를 곱한다는 뜻은 제곱을 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요놈을 이렇게 볼게요. A의 2분의 1 제곱의 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의 제곱으로 이렇게 보자. 그러면 차가 주어진 상태에서 제곱의 합을 묻는 곱셈 공식 변형이 되는 거예요. 맞죠? 식을 어떻게 써?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1, 즉 차의 제곱 플러스 2배의 곱이야. 그치? 근데 지금 얘네들은 서로 역수관계니까 곱을 안 쓴 거예요.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좀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냐면 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와 똑같지만 그걸 갖다 지금 쓴 거야. 그럼 우리가 대입하시면 416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지. 맞죠? 두 번째 문제.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a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물어. 이번에는 뭐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에요. 그럼 뭘 떠올려야 돼? 통계하게 세제곱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지금 마이너스가 주어졌으니까 음식을 사용해야겠지? 부호반대 이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x 마이너스 y 여기가 플러스는 뭐였어요? 이 자리가 플러스면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이렇게 계산했었어. 맞죠? 그대로입니다. 한 번씩 더 정리하시고 헷갈리면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 세제곱 여기까지 쓴 거야. 그 다음 플러스 3배 곱은 1 쓰나 봐요. 그래서 a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됐니?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값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4하고 4 대입해서 뭐야? 곱셈공식 변형하는 거예요. 곱셈공식 변형 아시겠죠? 4제곱은 뭐예요? 어떤? 4제곱은 뭐예요? 4제곱은 제곱의 거듭제곱이에요. 그래서 x 4제곱, y 4제곱, 요놈의 제곱, 요놈의 제곱. 그러니까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곱 똑같이 하시면 돼요. 맞죠? 5제곱, 6제곱, 7제곱 못할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곱셈까지 5번까지 얘기해봤고 그 뒤쪽 24쪽인가요? 한번 넘겨볼까요? 자, 24쪽 보시면 대수관계를 보고 있어. 대수관계. 대수관계를 보는데 그러니까 4제곱은 루트 3, 세제곱은 루트 2, 6제곱은 루트 6에 대한 대소 비율을 하고 있어요. 대소 비교는 보통 어떻게 하니 우리가?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대소 비교는 두수를 일단 빼요. 뺐더니 양수가 나왔대.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놈이 큰 거지, 그치? 0보다 3은 뒤에 게 큰 거고 0이면 둘이 같으니까 그겁니다. 자, 근데 직접 빼면 관계가 안 되는 경우에 대신 양수분이 있다면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 제곱의 차를 했더니 얘가 0보다 커졌다. 그러면 앞에 게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라든가 절대값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 번째는 비판정법이에요. 뺄 수 있는 뭐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경우야. 나눌 수 있다면 나눠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컸어. 1보다 커? 그럼 뭐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30제곱하고 3의 20제곱하고 어떤 게 더 크냐 이거지. 2의 30제곱이 얼마야?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몇 자? 이거 어떤 숫자가 될까요? 2의 30제곱이면? 로그 배우신 분.
2가 얼마야? 몰라도 돼요.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0.3이에요. 대략 0.301 정도. 거기다 39고 3 얼마고? 6점 얼마? 그렇죠. 6점 얼마 되겠죠. 7자리 숫자가 되겠네. 대략 아니야? 0.3에다가 곱하기가 되니 9구나 9 그죠? 9점 얼마네. 10자리 단수예요. 뒤쪽에 로그 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 판단법을 이용하죠. 최대한 묶을 수 있는 지수를 다 묶어주세요. 20과 최대 공약수는 10이잖아, 그지? 3의 제곱분의 2의 세제곱이죠. 9분의 8의 0제곱이에요. 9분의 8이 1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1보다 작은 숫자 여러분 곱해봤자 1보다 작습니다. 그럼 뭐야? 분모가 크다는 거지. 이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계산하고 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진짜 이런 방법을 쓰기가 지금 곤란해요. 4제곱은 루트 3이고요. 세제곱은 루트 2고요. 6제곱은 루트 2이에요. 수직선 위에다 얘네들을 찍을 수 있냐? 좌표 평면에도 나타낼 수는 있어. 근데 그 중간 과정이 또 복잡하기보다는 우리가 한눈에 시각적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기본적으로 4제곱은 루트 3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에요? 4제곱에서 3이 되는 수 중에 양수, 실수, 양의 실수 하나야. 맞죠? 그러니까 y = x 4제곱을 그리는 거야. y = x 4제곱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y 값이 얼마가 돼? 3에 해당하는 자리가 있어. 그럼 그 자리, 얘가 바로 4제곱은 루트 3이에요. 알겠지? 그럼 얘를 먼저 이렇게 그냥 어차피 짝수라서 문제 하는 거야. x 6제곱의 그래프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그 자리에 6이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그때 만난 요놈의 자리인데 얘가 2를 갈까 1을 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각각의 대상 값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기준 잡기 힘드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뭔가 하나 공통점을 잡자. 거듭제곱을 통일시켜 있습니다. 4, 3, 6이니까 12제곱근으로 맞춰보자. 우리가 성질, 방금 배웠던 성질이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다 3을 곱했죠? 3의 세제곱이에요. 4를 곱했죠? 2의 4제곱이고 1 곱했으니까 6의 제곱이야. 됐네? 27이고요. 16이고 36이에요. 대소관계. 아시겠죠? 이게 그려보십시오. 자, 아니나 다를까 나왔네요. 25쪽 보세요. 맨의 제목이 뭐야? 지수가 실수죠. 그치? 실수일 때 지수법칙 역시 마찬가지다.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하고 이외의 값들을 다 묻고 있으니까 26점 보도록 하죠. 7번 A의 2x제곱의 값이 2라고 나왔어요. 2x제곱이 2래. 그래. 그러면 첫 번째 문제 A 세제곱분의 1 전체 마이너스 2x제곱이 무엇이냐? 선생님 요거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맞죠. 알겠죠? 맞아요.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었으니까 A의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네요. 맞아요. 일단 알았지? 근데 우리가 지금은 제곱근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그리고 제곱근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있는 값들이 양수란 전제하에 양수의 거듭제곱근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2개고. 그렇지? 그렇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우리가 나중에 지수함수를 배워요. 지수의 결과는 항상 양수야. 무슨 뜻이냐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거 x축이야. x축보다 아래에 있어요? 없죠. 음의 값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택할 수 있어. 자, 그랬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다 이걸 대입하면 되겠느냐?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이 x제곱을 찾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은요 그대로 2x제곱 없다 하더라도 2x제곱 만들어서 푸는 문제. 일단 지수법칙 얘가 몇 제곱이지? 요 안에 있는 것이 a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역수니까 그것을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a의 6x제곱이 되는 거야. 맞죠? 6x제곱 우리는 2x제곱을 알고 있지? 그럼 일단 알고 있는 틀을 써주시고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얼마라고 했죠? 2라고 했으니까 답은 8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니? 고득제곱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특히나 2번과 3번 이런 경우가 있는데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제곱이야. 아까처럼 선생님 그냥 루트 2 대입할래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a의 x제곱 곱할게요. 분자 분모에 곱하는 것은 유리식의 성질이니까 상관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여기 곱하니까 a의 2x제곱 땡큐 그래서 곱한 거야. 맞지? 그럼 뒤쪽은 역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2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1을 대입하시면 값은 나오면 됩니다. 그지? 네 번째는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야. 쌤 인수분해 돼요. 되죠? 되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맞지? 그 약분해서 이거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그 시간에 그냥 거듭제곱 붙입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a의 x제곱은 bx제곱 플러스 1분의 4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쓰시고 대입하세요.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거듭제곱 유의하시면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거듭제곱에 관한 얘기를 마쳤고 27쪽 볼까요? 하나가 더 있네. 봅시다. 27쪽 펴보세요. 펴 있죠? 자, 뭔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없네. 붙여서 하려고 했더니 8번 문제입니다. 지금 선생님 풀이정만 더 드려서 풀이가 있긴 하지만 저쯤 됐으니까 좀 여러분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는 없고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 1.24의 a제곱의 결과가 100이래요. 1.24를 6번 곱해야 100이 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죠? 두 번째 0.0124의 b제곱이 100이에요. 그리고 나서 a분의 1제곱 마이너스 b분의 1의 값을 구하래요. 이런 문제들은 지수의 지금 우리가 지수 단원이잖아요. 로그를 배워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고. 대신 그때는 로그를 통한 해법을 연습해라 라는 의미야. 좀 조금 다른 해석이지만 F2면 F의 인버스 2가 1이죠. F하고 F 인버스가 서로 똑같네. 얘네들을 F에 다시 합성을 시켜요. 상관없죠. 그렇게 되면 한등 함수가 되는 거지. A분의 1 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A분의 1이라는 것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맞죠? 그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은 앞에 두가 마이너스로 붙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걸 이 a분의 1인데 요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일 방법은 없죠. 그럼 어떻게 얘를 갖다가 a분의 1을 잡느냐? 이 주어진 식의 양변에 a분의 1 거듭제곱을 똑같이 해주세요. 전혀 상관없죠. 맞지? 원래는 이런 뜻이죠. 1.24의 a제곱의 결과가 100이야.
그러면 여기는 1.24라는 것은 100의 a제곱근이잖아. a제곱근이니까 a제곱은 루트 100 이렇게 쓸 수 있고 맞죠? 그럼 얘는 100의 a분의 1제곱 거듭제곱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쓰도록 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여기 쓰는 것처럼 양면 똑같이 a분의 1제곱 하세요 그냥. 그럼 얘는 얼마나? 약분 되겠지. 남는 것은 뭐냐면 1.24라는 것처럼 100의 a분의 1제곱과 똑같은 그런 거예요. a분의 1제곱 나왔잖아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양분의 b분의 1제곱 하면 되겠지. 0.0124는 100의 b분의 1제곱이야.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값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니?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치? 변변 나눠버리면 우변의 식이 100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제곱이 되는 것이고 좌변은 그대로 100이 되네요. 답은 1입니다. 알겠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 잘 나옵니다. 이런 거 x분의 1 y는 10분의 1 이것임을 보이래요. 보여줍시다. 세 개가 4, 32야. 근데 지수가 달라. 4, 32 왔습니다. 유리식의 값들이 나왔을 때 해법이 다 떠오르지 않는다. 일단 K는 무시해요. 얘도 K고 얘도 K고 얘도 K야. 거듭제곱은 지수 문제죠. 4x제곱이 K니까 4는 K의 x분의 1제곱이에요. 어색한 표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그대로 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럼 좀 그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양면 똑같이 거듭제곱 연습했으니까 그렇다면 같은 결과로 얼마가 돼요? 3은 K의 Y분의 1제곱이고 12는 K의 Z분의 1제곱이 돼요. 얘를 변변곱합시다. 뭐니? 변변곱하면 12는 K의 X분의 Y분의 1제곱이에요. 맞죠? 이거 10인데? 그랑 얘랑 같아야겠죠? 알았죠? 아주 기준이 되는 기본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준이 되는 개념들을 풀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이외에도 많은 유형들이 있겠죠. 일단 이게 토대가 돼야 돼. 자, 잠시 쉬었다 하니까 이 정도 좀 연습하시고 시간 좀 충분히 되었습니다. 연습하시고